해외 감동사연 10월의 공포 김정은이 세계에 보낸 최후 통첩 2025년 10월 4일 새벽 3시 북한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는 예년과 다른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다. 조선인민군 창건 77주년 기념 열병식을 6일 앞두고 마지막 리허설이 한창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동지 여러분, 이번 열병식은 우리 공화국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김정은이 지휘부 앞에서 엄숙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달리 단호함과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주변의 고위 간부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훈련은 갈수록 도발적으로 변하고 있고 남조선 괴뢰들은 우리 체제 붕괴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정은의 이러한 결정 뒤에는 복잡한 국제정세가 얽혀 있었다. 일부 벼랑지 끝에 선 북한 2025년 들어 북한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 중국과 러시아가 여전히 우호적이었지만 국제 제재는 더욱 강화되었고 경제적 고립은 심화되고 있었다. 특히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이 강화되면서 북한은 전례 없는 안보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동무들, 현재 우리의 처지를 냉정히 분석해야 합니다. 김정은은 9월 말 열린 비공개 당 간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참석자들은 최룡해, 조용원, 리병철 등 핵심 권력층들이었다. 남조선에서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서 겉으로는 화해 제스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만입니다. 실제로는 미제와 함께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여름부터 한미일 3국의 군사훈련 규모와 빈도는 급격히 증가했다. 8월에는 프리덤 쉴드 연합훈련이 예년보다 2배 규모로 확대되었고 9월에는 일본 자위대까지 참여한 3국 합동훈련이 처음 실시되었다. 최룡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동지위원장님, 하지만 지금 핵무기를 더 늘린다고 발표하면 국제사회의 반발이 극심할 것입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마저도 우리를 지지하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잠시 침묵했다. 그도 이 딜레마를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다른 계산이 있었다. 동무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국제사회의 비난입니까? 아니면 우리 체제의 붕괴입니까? 2부 치밀한 전략의 배후 김정은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다. 그 뒤에는 치밀한 전략적 계산이 있었다. 첫째, 2025년 10월은 국제정치적으로 매우 미묘한 시기였다. 11월에는 에이페크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었고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날 가능성이 높았다. 이 시점에서 북한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면 양국 모두 북한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수밖에 없을 것이었다. 둘째, 국내적으로도 북한은 체제 결속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민심이 흔들리고 있었고 한류 문화의 확산으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체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었다. 리병철 동무, 김정은이 당 선전선동부 부장을 불렀다. 이번 열병식은 단순히 무기를 보여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인민들에게는 자신감을, 적들에게는 경고를,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우리의 가치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리병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위원장님의 뜻을 받들어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글로를 3부 10월 10일 세계가 지켜본 퍼포먼스 2025년 10월 10일 오전 10시 평양 김일성 광장에는 10만여 명의 인파가 운집했다. 전 세계 언론들이 이 순간에 주목하고 있었다. 김정은이 연단에 올랐다. 그는 평소보다 더 장중한 어조로 연설을 시작했다. 친애하는 인민들이여,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창건 77주년을 맞아 우리는 조국 수호의 의지를 새롭게 다짐합니다. 그의 연설은 예상보다 길었다. 40분 동안 계속된 연설에서 그는 미국과 한국, 일본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 세력들이 우리를 압살하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어떤 침략도 분쇄할 수 있는 강력한 핵무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였다. 연설장 뒤쪽에서 거대한 미사일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2 10여 발, 그리고 처음 공개되는 신형 미사일들까지. 우리는 핵무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강할 것입니다. 김정은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10만 명의 인파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나왔다. 우리는 앞으로 핵탄두 생산량을 2배로 늘릴 것이며 새로운 핵시설 건설을 즉시 착수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다.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었다. 4부. 세계의 반응. 충격과 공포 열병식이 끝나자마자 전 세계 정부와 언론들은 북한의 발표에 충격적으로 반응했다.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는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되었다. 이것은 명백한 도발이다. 우리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국방장관이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성급한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먼저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을 살펴봐야 한다. 한편 서울의 청와대에서도 비상상황실이 가동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긴급 NSC 회의를 소집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다. 국가정보원장이 분석 보고를 했다. 북한은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핵무력 증강 선언은 협상용 카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은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대통령님, 설사 협상용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핵무기를 증산할 능력이 있다면 이는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우리도 대응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다르르끌 5부.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딜레마, 북한의 발표에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곳은 중국과 러시아였다. 두 나라 모두 북한을 전략적 동맹으로 여기지만 핵무기 증강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베이징의 중난하이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왕이 외교부장과 긴급 회동을 가졌다. 이번 북한의 결정은 우리에게도 부담이다. 특히 11월 AP치에서 트럼프와 만날 때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올라올 것이다. 왕이 외교부장이 조심스럽게 답했다. 주석님, 하지만 북한을 완전히 압박하면 오히려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매우 미묘한 입장에 있었다. 한편으로는 북한이 미군의 아시아 주둔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핵무기 확산은 중국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었다. 모스크바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진행되고 있었다. 푸틴 대통령은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의를 가졌다. 북한의 이번 결정은 이해할 수 있다. 미국과 서방의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라브로프가 답했다. 대통령님,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국제사회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인도와 중동 국가들은 핵 확산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러바담 프라를 6부. 한국 사회의 분열된 반응. 북한의 핵무력 증강 선언은 한국 사회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여론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 보수층과 일부 시민들은 강경 대응을 요구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정부는 즉시 핵무기 개발을 시작해야 한다.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한 시민이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집회에 참석한 3,000여 명의 시민들이 박수를 쳤다. 반면 진보층과 평화주의자들은 대화를 강조했다. 무력으로 무력에 대응하는 것은 악순환만 만들 뿐이다. 우리는 대화와 교류를 통해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런 분열된 여론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는 10월 12일 국민에게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국민 여러분, 북한의 이번 핵무력 증강 선언은 분명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우리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확고한 억지력을 유지할 것입니다. 둘째, 동시에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습니다. 대화 없이는 진정한 평화도 없습니다. 셋째,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바람가라올 7부 평양에 계산착오하지만 김정은의 이번 도박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다. 먼저 중국의 반응이 예상보다 차가웠다.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핵무력 증강 선언 이후 일주일 동안 김정은과의 직접 소통을 피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또한 러시아도 미묘한 거리 두기를 시작했다. 푸틴 대통령은 공개적으로는 북한을 지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핵무기 관련 기술 지원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더 큰 문제는 국내 반응이었다. 예상과 달리 북한 주민들의 반응이 그리 열광적이지 않았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위원장님,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국가보위성 부상이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주민들은 핵무기를 늘리는 것보다 경제를 발전시켜달라는 요구가 더 많습니다. 김정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면 선전을 더 강화해라. 주민들이 왜 핵무력이 필요한지 알게 해야 한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자신의 계산에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8부 국제사회의 압박 강화, 북한의 핵무력 증강 선언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은 더욱 강화되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추가 제재 결의안을 논의했다. 미국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출을 완전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강력한 제재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중국 대표가 유엔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편 미국은 독자적인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2차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북한의 핵무력 증강을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9부 김정은의 내적 갈등 10월 말 김정은은 홀로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평양의 야경이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핵무력 증강 선언 이후 3주가 지났지만 상황은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미국과 한국의 압박은 더욱 강해졌다. 무엇보다 국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 김정일의 유언을 생각했다. 핵무기는 우리 체제의 생명선이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김정은은 자신이 너무 성급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미 공개적으로 선언한 이상 쉽게 후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혹시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어봤다.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다란로보 10부 예상치 못한 결과 11월 들어서면서 북한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중국의 대북 무역이 20% 감소했고 러시아마저도 에너지 지원을 줄이기 시작했다. 더 큰 문제는 내부에서 일어났다. 일부 군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김정은의 결정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위원장님, 현재 상황을 재검토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한 군 간부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다. 핵무기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생활도 고려해야 합니다. 김정은은 분노했다. 누가 감히 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가? 하지만 내심으로는 그들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에필로그 딜레마의 지속 2025년 11월 말 현재 북한의 핵무력 증강 프로그램은 계속되고 있지만 김정은은 예상과 다른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마저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우려사항이다. 하지만 김정은은 여전히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으려 하고 있다. 역사가 나의 결정이 올바름을 증명할 것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계산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북한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김정은의 딜레마는 계속되고 있다. 세계는 여전히 북한의 다음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 과연 김정은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만든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 것인가? 2025년의 마지막 달, 동북아의 긴장은 여전히 최고조에 달해 있다.